스페이스X의 미래가 현실화될 때 우리 삶의 변화.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시한 미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는 지구 전체가 연결되고 우주가 상업화되는 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할 것입니다. 1. 통신 및 인터넷 접근성의 혁명. 지구 어디든 5G보다 빠른 통신망. 인터넷 불모지 해소. 지금은 통신망이 닿지 않던 산간벽지, 사막, 대양 한가운데서도 도시와 동일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통신 인프라가 필수인 원격 근무, 교육, 의료 접근성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기존의 지역별 통신사의 영향력이 크게 축소됩니다. 휴대폰을 켜면 자동으로 스타링크 신호에 연결되며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과 비용으로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진, 해일, 전쟁 등으로 지상의 통신망이 파괴되어도 위성망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통신 마비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운송 시간도 극적으로 단축됩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화물은 하루에서 이틀, 여객기는 약 14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스페이스X가 현실화되면 지구 반대편을 1시간 이내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루 이상 걸리던 대륙 간 이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지구는 넓다는 개념을 지구는 하나의 도시라는 개념으로 축소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면 반도체나 첨단 의약품, 신선식자재 등 시간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화물의 운송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재고 관리가 미리 쌓아두는 것에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 가져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리적 거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생산 거점과 소비 시장의 거리가 무의미해집니다. 기업들은 물류 비용이나 이동 시간을 걱정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서 생산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륙 간 이동 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극소수에게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고위 경영진이나 정치인이 글로벌 협력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의를 빠르게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주는 초고가 관광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2. 물류 및 이동 속도의 초월적 변화. 지구 반대편 이동이 1시간 이내로 단축. 글로벌 초고속 물류 스타쉽이 상업화되면 장거리 화물 운송의 개념이 바뀝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대규모 화물을 1시간 이내의 궤도 비행으로 전달하는 지구 횡단 셔틀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신선식품 물류에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주산업의 대중화달 기지 건설 및 화성 탐사가 현실화되면 우주 자원 채굴 및 우주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우주왕복선 파일럿, 우주정거장 건설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3. 경제 및 기업 경쟁 구도의 재편. 국가 기반 시설과 동등한 머스크 제국.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사실상 국가 기반 시설로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기업 가치는 국가급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AI 및 데이터 독점 심화. 스타링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XAI의 핵심 자원이 되고 이 AI가 테슬라 옵티머스의 자율주행 및 로봇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즉 통신, 물류, AI 분야에서 머스크 제국의 독점력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요금이 아니라 이제 통행료가 됩니다. 핵심 변화는 스타링크가 지구 전체 통신망의 유일한 고속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스타링크는 단순한 통신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데이터가 지나야만 하는 유일한 고속도로를 소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이 고속도로에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차별입니다. 머스크와 경쟁하는 기업,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의 데이터 트래픽에는 속도 제한이 걸리거나 요금이 경쟁사보다 20%더 비싸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이 이제 우주 차원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주권 약화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정치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통신사가 아닌 머스크 제국이 해당 지역의 대역폭을 축소하거나 며칠간 차단한다는 초월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물류비가 아니라 이제 생산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와 옵티머스가 글로벌 생산과 배송의 유일한 수단이 되면서 세상의 모든 중요한 화물, 첨단 부품, 의약품, 긴급 물자 등은 스페이스X의 궤도 셔틀과 옵티머스 로봇 기반의 무인 물류 시스템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치 현대판 동인도 회사가 탄생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현실 예시를 보면 모든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장소에서 생산할 수 있지만 그 효율성은 결국 스페이스X의 물류 비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머스크 제국은 경쟁 기업의 부품 운송에 프리미엄 요금을 부과하여 사실상 경쟁사의 최종 생산 비용을 통제하게 됩니다. 또한 스타쉽이 지구 반대편을 1시간 내로 연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면서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경제적 고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AI 브레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XAI는 통신, 물류, 생산 데이터를 모두 통제하는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둑판이 모든 돌, 즉 통신, 로봇, 차량, 공장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아는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예시로 XAI는 스타링크 트래픽을 분석해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 계획이나 마케팅 전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테슬라나 다른 머스크 계열사에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만약 머스크 제국의 AI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오작동할 경우 전 세계 통신과 물류, 자율주행 차량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대형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국가의 정전 사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시스템 마비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독점이 심화되면 시스템이 제공하는 최고의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개인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인프라가 한 사람의 통제 아래 놓이는 순간 머스크의 기분과 정책이 전 세계 경제와 통신 자유를 좌우하는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4. 환경 및 지속 가능성의 문제. 우주 쓰레기 문제 vs 친환경 로켓. 우주 쓰레기 증가. 수만 대의 스타링크 위성과 수많은 스타쉽 발사가 현실화되면 저궤도의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는 미래 우주 활동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발사 비용 절감의 역설. 로켓 재사용 기술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연구기관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나 부자들도 위성을 쏘아 올리기 쉬워집니다. 이는 과학 발전에는 기여하지만 궤도 포화 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5. 일상생활 및 문화적 변화. 우주가 일상화된 세대. 화성이 현실 목표. 화성 이주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먼 미래의 실질적인 옵션으로 인식됩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 목록에 화성 엔지니어가 오르내리고 과학공학 분야 인재 양성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 전 세계인이 동등한 인터넷 속도와 접근성을 갖게 되면서 교육 콘텐츠, 문화 교류, 정보 공유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궁극적으로 스페이스X의 미래는 국가 경계를 넘어선 거대 인프라 기업이 우리의 통신, 물류, 심지어 미래 비전까지 좌우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페이스X 기술의 현실화로 우주가 일상화된 세대가 도래하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축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첫째, 화성이 단순한 공상이 아닌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화성 이주는 마치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서부로 이주할 가능성을 제시했던 서부 개척 시대와 같습니다. 이는 힘든 과정이지만 새로운 기회와 불을 좇는 최후의 개척지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게임 퀘스트는 과거 냉전 시대의 달 착륙 경쟁처럼 과학기술 발전의 폭발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장래 희망 목록에 막연한 과학자가 아닌 스타쉽 추진 시스템 설계자나 화성 식민지 농업 전문가와 같은 구체적인 직업이 오르내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화성, 생존학 같은 과목이 다뤄지며 인재 양성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아가 넷플릭스 등에서 화성 생존 리얼리티 쇼가 유행하는 등 문화적 유행으로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둘째, 정보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어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동일한 속도와 품질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기본 권리가 됩니다. 이는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정글의 아이들이 서울이나 뉴욕의 학생들과 동일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듣고 MIT의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혁명을 일으켜 개발도상국의 인재풀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전 세계인이 동등한 접근성을 갖게 되면서 지리적 제약 없이 취미나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글로벌 동호회가 지역 커뮤니티보다 활성화됩니다. 또한 AI 기반의 실시간 통역 장치가 빠르고 안정적인 위성 데이터 전송에 힘입어 더욱 완벽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문화적 트렌드가 몇 달이 아닌 몇 시간 단위로 전 세계를 휩쓰는 초가속 문화 교류가 일어나며 언어 장벽 없이 소통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입니다. 한국이 우주에서 집중해야 할 것? 단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찰 통신 항법 삼각편대를 완성하라. 정찰 위성 군 통신 GPS 대체 항법을 하나처럼 연결하면 지상 네트워크가 마비돼도 작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이 우주 경쟁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첫 번째 패는 바로 정찰, 통신, 항법 기능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삼각편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상상해보세요. 우리 머리 위 우주에 떠있는 위성들이 마치 최정예 특수부대 팀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정찰 위성이 눈이 되어 상황을 포착하고 군통신 위성이 입이 되어 정보를 즉각 전달하며 GPS 대체 항법이 나침반이 되어 정확한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죠. 이 모든 것이 단단하게 연결되면 설령적이 지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거나 GPS 신호를 교란하더라도 우리 위성들은 적에도 상공에서 스스로 소통하고 판단하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 상황에도 멈추지 않는 가장 든든한 우주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국산 발사체 글로벌 발사 시장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합니다. 누리호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스페이스X 같은 전 세계 발사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발사 다변화는 리스크를 낮추고 기회를 넓힙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국산 발사체 개발 누리호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저가 발사 시장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기업이 자체 생산시설과 글로벌 아웃소싱을 동시에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누리호는 우리의 기술 주권을 지키는 자체 생산시설입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시장의 초저가 발사 서비스는 무시할 수 없는 압도적인 효율성이라는 무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대규모 위성 군집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우주에 올려야 할 때나 누리호 발사 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고 글로벌 발사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발사 수단을 다변화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의 우주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리스크를 낮추고 동시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개발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우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주 자산은 미사일보다 전파 교란과 해킹이 더 무섭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민간 위성망이 전장의 핵심 인프라가 된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스페이스X가 만든 초저가 발사와 궤도 보급 기술은 한국의 위성 군집 전략에도 직접적인 비용 혁신을 가져옵니다. 한국이 세 번째로 집중해야 할 영역은 바로 우주 사이버 보안 강화입니다. 우리가 만든 값비싼 우주 자산들은 미사일 공격보다 사실 전파 교란과 해킹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는 마치 금고를 만들었는데 토끼로 부수는 것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훨씬 쉽고 치명적인 것과 같습니다. 위성을 해킹당하면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 통째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성벽처럼 외부만 막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위성 하나하나, 통신 경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자물쇠를 채우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이 새로운 규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간 스타링크 위성망이 전장의 핵심 인프라가 된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스페이스X 덕분에 위성 군집을 저렴하게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한국도 이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아 해킹 방어막을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이 뚫리면 모든 비용 혁신은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결론은 단 하나. 관망이 아니라 참여가 답이다. 지금까지 뇌피셜입니다. 구독, 좋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